지역인재 국가직 공무원 7급에 합격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에 근무 중인 정재엽 씨의 경험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재엽 씨는 2014년 2월 이마과를 졸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3년도에 지역인재 시험에 합격을 하고 현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엽입니다. 네, 저는 지역인재 시험 합격자로서 여러분들께 지역인재 제도와 저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인재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저의 준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제도입니다. 지역인재 제도는 공직사회의 지역 대표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특정 지역 학교에 편중되지 않고 학교 생활에 성실하게 임한 지역의 인재가 공직의 입문에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임하여 학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7급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역인재 제도는 2005년도에 처음 도입이 되어 꾸준히 16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선발 규모는 50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지역인재로 선발된 직원들이 각 부처에서 능력을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2009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145명을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7급 공채 선발 인원인 755명과 비교해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역인재 선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인재 시험에 응시를 하려면 가장 먼저 대학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데요. 대학의 추천을 받으려면 아래의 응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졸업학점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를 하고 학과 성적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됩니다. 또 토익 700점 이상,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갖추면 대학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고 PSAT라는 필기시험을 치게 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격자들은 1년간의 수습 근무를 거친 후 심사를 거쳐 7급 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필기시험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필기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헌법시험은 60점 이상 패스제이기 때문에 60점 이상이면 점수차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PSAT 시험은 공직 적격성 평가라고도 하는데요. 언어 논리, 자료 해석, 상황 판단 이렇게 3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SAT 시험은 암기 위주의 시험은 아니고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 주어진 조건에서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현재 5급 공채 시험의 1차 시험이기도 하고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치는 NCS 시험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역인재 제도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짧은 준비 기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PSAT 시험은 암기 위주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준비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험에 비해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어린 편이며 19년도 합격자 평균 연령은 25.4세입니다. 이는 공채 합격자 평균 연령인 28.5세에 비해 3년 정도 어리게 합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점은 낮은 경쟁률입니다. 학과 성적 상위 10% 등 응시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경쟁자가 적은 편이며 지역 할당제가 적용이 되어 특정 시도에서 전체 합격 인원의 10% 이상을 선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응시 요건과 지역 할당제로 인해서 경쟁률은 낮은 편이며 19년도 지역인재 경쟁률은 3.6대 1이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은 학교의 지원입니다. 지역인재 시험 제도에 응시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학교의 추천이 필요한데요. 일부 학교의 경우 지역인재 제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여 이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북대학교에서는 일찍이 지역인재 제도에 많은 학생들이 응시를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서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전년도 합격생으로부터 공부에 대한 노하우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또 모의 PSAT 3회를 지원하고 대학 추천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전용 스터디룸과 면접 특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노력 덕분에 경북대학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합격생을 배출한 학교 중 하나이며 올해도 10명을 추천하여 그중에 9명이 현재 필기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단점도 있는데요. 바로 재응시가 불가하다는 점입니다. 한번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고 시험에 응시를 하고 나면 시험에서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도 타 시험과의 연계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지역인재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점, 토익, 한국사 등 취업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PSAT 시험의 경우 공기업과 대기업에서 치는 NCS 시험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7급 공채 시험이 크게 바뀌어서 영어 시험과 한국사 시험이 각각 토익과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대체되고 PSAT 시험이 1차 시험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7급 공채를 연이어 준비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한 예로 제 사촌 동생이 2년 전에 지역인재 시험에 도전을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합격을 못했는데요. 바로 다음에 수자원 공사에 지원을 하여 합격을 하였고 현재 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과 극복 가능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공직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지역인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저의 준비 과정입니다. 저는 2학년 때 선배를 통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생겨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사이버 국가고시정보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학과 성적 상위 10% 안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학년 때 학교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한 나머지 학점이 C+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학과 성적을 맞출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인재 제도가 계속 마음속에 남았고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매 학기 2학년 때부터는 매 학기 매 시험을 공무원 시험을 친다는 생각으로 임하였고 방학을 이용해서 재이수를 하고 토익 공부를 했습니다. 또 지역인재 설명회를 참석하여 전년도 합격생으로부터 합격 수기, 공부 과정 등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4학년 1학기에 저는 모든 응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었고 본격적으로 PSAT를 준비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농생대 고시반인 호연제에서 PSAT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호연제는 농생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고시반으로 전용 독서실 책상과 공간이 제공이 되고 또 교재 구입비와 인터넷 강의 수강료 등이 지원이 됩니다. 2012년 12월 저는 모의 PST 3회를 응시를 하고 면접을 거쳐 대학 추천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된 이후에는 함께 추천을 받은 친구들과 전용 스터디룸에서 본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학교 측의 주선으로 전년도 합격자와의 만남을 통해 필기시험에 관한 생생한 정보도 받을 수 있었고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필기시험에 합격한 이후에는 서울에 상경하여 학원을 다니며 한 달간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또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공무원 면접 무료 특강을 들으면서 면접에 대한 깊이를 더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 최종 합격을 하였고 1년간의 수습 근무를 거친 후 7급 공무원으로 최종 임용이 되었습니다. 이상 지역인재 제도에 대한 저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